1952년 전쟁의 포성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가을날, 어머니는 경상도 시골 마을의 초가집에서 태어났다. 산파 할머니의 거친 손이 맨 처음 어머니를 받아들었다. 외할머니는 딸을 낳았다는 사실에 안도와 실망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넷째 딸이었다. 또 계집애라오. 외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마루 너머로 들려왔다. 아들을 원했던 집안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고 어머니의 첫 울음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채 가을 하늘로 흩어졌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송기떡을 먹고 언니들의 낡은 옷을 물려받으며 자랐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딸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외할아버지의 생각은 완고했다. 대신 어머니는 9살 때부터 동생을 업고 들릴을 나갔다. 작은 손으로 김을 메고 추수 때면 이삭을 주었다. 12살 마을에 새로 온 젊은 선생님이 외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이 아이는 머리가 좋습니다. 꼭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외할머니가 몰래 품앗이로 번 돈을 지어주셨다. 그렇게 어머니는 국민학교 3학년에 편입했다. 또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어머니는 물 만난 고기처럼 공부에 빠져들었다. 첫 시험에서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은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하지만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드디어 아들을 낳은 외할머니는 이제 오빠의 학비를 마련해야 했다. 18 중매로 만난 남자가 아버지였다. 서울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24살의 청년. 첫 맞선 자리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꿈이 뭐요? 어머니는 당황했다. 가난한 시골 처녀에게 꿈을 묻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웃었다. 나도 그래요. 같이 잘 살아봅시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빌린 한복을 입고 마을회관에서 간단한 예식을 올렸다. 신혼살림은 서울 변두리의 단칸방. 공동화장실에 연탄을 떼야 하는 곳이었지만 어머니는 행복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21살에 나를 낳았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는 야근 중이었고 어머니는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24시간의 긴 진통 끝에 태어난 아이 딸이었다. 시어머니의 실망 어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 이쁘다. 고생했어요. 둘째도 딸, 셋째도 딸.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주변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어머니는 세 딸을 키웠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며 부업을 했다. 딸들의 옷은 어머니의 손에서 탄생했고 우리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40대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다. 빚더미에 앉았고 집을 팔아야 했다. 다시 단칸방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세 딸과 함께였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다. 엄마 힘들어? 중학생이던 내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희들만 잘 크면 돼.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나는 몰랐다. 밤마다 홀로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던 어머니를 나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55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뇌출혈. 병원에서 석 달을 버티다 아버지는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딸들을 다독이며 침착하게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그 후 1년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을 모두 간직했고 밤마다 그 옷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다. 같이 잘 살아보자던 약속. 73세 어머니는 이제 손주들을 돌보신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주들의 옷을 빨아 개킨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맑다. 가끔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이야. 그 이야기 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 견뎌낸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다. 딸들을 향한, 손주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사랑. 어머니의 손은 이제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으로 굽어 있다. 그 손이 닦아낸 설거지, 꿰맨 옷, 쓰다듬은 머리카락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엄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최근에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너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밖에 없어. 그게 어머니의 전부였다. 이른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꿈을 꾸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어머니는 불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살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는 평범하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한국의 현대사가 있고 한 여성의 치열한 생존이 있으며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 이제 나는 어머니만 한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는다. 어머니는 영웅이었다고. 역사책에는 없지만 우리 가족의 역사를 온몸으로 써내려간 위대한 작가였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